근데 아무튼 뭐 김영남 후보건 김상욱 후보건 간에 민주당에서 이거 뭐 서자 취급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은근히 이제 뭐 조국을 지지하는 뭐 주로 뭐 친문들이 그러겠죠. 그 친문들이 이제 주로 김영남 후보가 아니라 그 조국을 지지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지금 은근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참 두 가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김영남 후보는. 근데 오늘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 김영남 후보에게 지금 송영길이 당대표예요,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가 아니라 송영길이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뉴 이재명 후보들은 지금 송영길 대표가 후보가 이제 본인 선거도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조질이 타임을 이어가겠습니다. 평택을 여권 후보 이 두 사람 간의 경쟁과 함께 5명의 후보가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파전이죠.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 질리게 만들던데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후보 한 명도 아니고 거의 그 당의 구성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지매라고 하나? 감정이 올라오죠. 공인으로서 상호 검증은 해야 된다. 국민의힘 시절에 민주개혁 진영에 대해서 훨씬 독한 저격수 역할을 하셨거든요. 자, 구장부장. 여론조사 다자대결 구도, 오자 구도로 봤을 때 김용남 23, 유이동 18, 조국 26, 김재현 6, 황교안 11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김용남, 조국, 또 조국, 김재현, 유이동, 황교안 등의 단일화가 가능할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만 보면 뭐 설전이 장난이 아닌데요. 단일화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평택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범여권의 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대표가 출마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느냐 이제 이것이 관전 포인트였는데 김용남 후보가 나중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이 출마를 함으로써 사실상 단일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그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이 재선거에서 당선한다라면 이 국회에 진입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행 티켓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평택을 재선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앞서 다뤘던 부산 북구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과연 이 3파전에서 선전하느냐 여부가 한동훈 개인의 정치적 그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 야권의 어떤 재편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14곳에서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경기 평택을 재선거와 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가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선홍 부대변인, 지금 보면 이 검사 출신의 김용남 후보는 나 범죄자들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단일화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제 조국 혁신당에선 참 정치 검찰스럽다. 왜 이렇게 조국 대표를 물고 뜯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참 비유가 재미있는데 선거만 되면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송영길 후보 전 대표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버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국 후보도 과거에 보면 그 어떤 후보보다 12배 몫을 하고 있다.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순신입니까? 네. 저는 뭐 민주당이니까 어쨌든 지금 김영남 후보가 뭐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평택을 선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사실은 지난 2월에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민주당에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뭐 평택에서의 대결이 당원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조금 받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단일화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앙당 차원의 단일화는 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 주도하는 단일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가 조금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이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림으로 중앙당한테 요청을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뭐 단일화가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선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다자구도에서도 뭐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조금 앞서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또 약간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뭐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같이 이제 싸우는 모습으로 한다면은 이게 혹시나 유희동 의원 아니면은 야권한테 약간 조금 더 표가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싸우면은 조금 어부지리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과연 후보들에게만 단일화 등등의 이야기를 맡겨놔야 되는 건지, 중앙당 차원에서 개입이 있어야 할지, 민주당에서도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네, 그동안 이제 뭐 평택에서 한 주 동안 격돌을 했던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요약을 한 뉴스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참 저게 웃기는 게요. 예,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는 뭐 조국이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가지고 뭐 사과를 해라, 뭐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해라, 이러면서 김용남 후보를 이제 먼저 공격을 했죠. 조국당에서. 그래서 이제 김용남 후보는 그거를 해명하는 차원의 발언밖에 안 했어요. 사실 이제 조국을 때린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근데 이제 한마디 나온 게 이제 어제 나왔던 발언이죠. 범죄자하고는 범죄자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 뭐 이 얘기 한 게 이제 유일하게 어찌 보면은 김용남 후보가 이제 때린 거야. 나머지는 거의 방어 차원이었어요. 내가 뭘 사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관련 발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위안부 합의. 그러니까 조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 게 전부 다예요. 김용남 후보는 때린 게 없어. 근데 제가 김용남 후보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 비슷한 일을 이제 겪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것도 뭐 저하고 이제 가까운 사람까지 막 끌어들여가지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저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난을 하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이 방송을 뭐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한번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누구를 지적하는 게, 누구를 까는 게 뭐 몇몇 유튜버들만 까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어느 채널이든 제가 다 이제 비난을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그 1년 가까이 뭐 근거도 없이 저에 대한 무슨 뭐 사생활과 관련된 막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좀 몇 대 때려줬어요. 예. 몇 대 때리긴 했지. 몇 대 때려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저는 이제 주로 남들이 저를 공격하지 않는 한은 뭐 제가 왜 뭐 남들을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별로 언급을 안 하는데, 제가 때리면은 이게 펀치력이 달라요. 화력이 다른가, 화력이. 그리고 저는 뭐 10대 맞다가 한 대 때렸는데, 10대를 제가 뭐 맷집이 좋아서 그러는지 10대를 때려놓고도 때린 사람은 때렸다라고 생각을 안 해, 저를. 저를 10대를 때렸는데, 그러다 참다 못해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이게 한 대 때리니까 그냥 뭐 사람이 거의 뭐 죽기 직전 실신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분위기가 이게 반대가 돼버려요. 내가 막 때린 게 되는 거야. 저는 10대 맞고 한 대 때렸는데, 그 한 대 때린 게 사람이 거의 실신하는 수준으로 때려놓으니까, 야, 이거 저 최한욱이 저거 왜 그 사람들을 때리냐. 저는 뭐 일종의 이제 정당방위 비슷한 거였는데, 아니 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자꾸 그 해코지를 하니까, 제가 이제 몇 대 때려준 걸 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나나 씨인가요? 그 아이돌 출신의 배우 나나 씨 집에 이제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가 어떻게 남잔데 그 여성한테 두들겨 맞았어. 그래갖고 뭐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거를 이제 뭐 상해로 고발을 했더라고,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나 씨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법정에 나가가지고 재판도 받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던데,
아니 뭐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야. 예? 근데 막 지금 아프다고 막 난리예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리냐면은 김용남 후보가 그런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조국 당은 김용남 후보가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 조국 본인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 그 근거도 없고 그 사실도 왜곡된 걸 가지고 김용남을 마구 두들겨 팼어. 예? 지금 뭐 조국 당만 두들겨 팼습니까? 예, 뉴스공장 그 김어준까지 수십만 명 털레반들이 수십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예, 김용남을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뭐 돌림방을 놓듯이 두들겨 팬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김용남 후보가 이제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본인이 좀 해명을 한 거야. 야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느냐.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용남이 조국을 때린 건 그거밖에 없어. 너 범죄자, 나는 범죄자에 대해서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다. 이거 하나예요. 그거 외에 김용남 후보가 조국을 때린 게 있나요? 아니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용남 후보가 조국을 때린 건 없잖아.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것도 뭐 범죄자를 싫어한다 뭐 그런 얘기지. 왜 조국이야 그게? 아니 조국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나는 조국과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김용남 후보가 방송 나와가지고 나는 조국과 같은 범죄자하고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어. 나는 검사 출신이어가지고 범죄자에 대해서 나는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 조국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조국이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아니 자기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조국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아무도. 언제 김용남 후보가 그 범죄자가 조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범죄자가 자기가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범죄자가 다 찔려가지고 모든 범죄자들이 아니구나. 예, 다 가만히 있는데 조국이 본인이 범죄자라고 자백을 한 거잖아 지금. 언제 김용남 후보가 범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김지호 후보도 참 웃긴다는 게 김용남 후보가 뭐 대응을 하면 안 된다, 네거티브 하면 안 된다. 뭐 아니 이동영이도 그런 얘기를 하대. 뭐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말고 그 뭐 정책 선거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 아니 왜 김용남은 못 때리게? 김용남은 그냥 맞기만 하라고? 물론 뭐 우리 유권자들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네거티브를 해서 이득을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리는데 그냥 맞고만 있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조국이 이태원 참사 관련된 발언이나 세월호 관련된 발언이나 위안부 관련된 발언이나 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그리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팩트를. 아니 그 위안부 합의는 문재인도 그냥 뭉개고 가지 않았냐. 팩트잖아. 세월호 특조위 한 게 없지 않냐. 성과가 없지 않냐. 예산만 썼지. 이것도 팩트잖아.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촛불 집회 때 병력이 그쪽으로 다 쏠리는 바람에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 때 병력이 모자랐다. 이것도 팩트잖아. 아니 그게 뭘 조국 때문에 위안부 합의를 파기를 못했다 뭐 이랬어요? 뭐 조국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가 일을 잘 못했다 이랬냐고. 전혀 아니잖아. 근데 왜 저는 김용남이 무슨 네거티브를 하고 누구를 공격했다고 무슨 대응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해명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범죄자 발언도 그게 조국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어요? 조국이 범죄자야? 그래 인정하는 거야? 지금 조국 당에서는? 조국이 범죄자라고 그 범죄자는 범죄자지. 범죄자 아닌가? 그럼 전혀 그 조국은 죄를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2년 징역 받은 게 무죄인데 징역 2년을 받았다라는 거야? 정경심이 무죄인데 징역 4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한번 다 따져봐야 되겠네. 그죠? 무죄인지 아닌지. 그러면 억울한 거잖아 조국 입장에서 보면은. 범죄자는 아닌데 나는 다 무죄인데, 야 무죄인데 3심까지 다 유죄가 나오는구나. 하나도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유죄가 나와가지고 징역 2년을 사는구나.
아니 그러면 재심 신청해야지. 어? 아니 억울한 옥살이 한 거 아니에요. 조국 말대로 조국혁신당 주장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조국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잖아. 그러면은 재심 신청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법률가가? 돈이 없어요? 변호사비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재심 신청을 해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왜 죄가 없어? 범죄자인 건 맞잖아. 범죄를 저지른 건. 그 본인의 지금 조국에 대해서 그나마 좀 동정심이 있는 건 뭐냐면은 뭐 저지른 죄에 비해서 형량이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지. 죄가 없다는 아니에요. 아 이재명 대통령처럼 공소 취소는 아니죠. 재판이 끝났으니까. 공소 취소는 아니더라도 재심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깨끗하면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지금 네 아까 뭐 뉴스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송영길 대표님, 김용남, 이순신 장군 생각하며 버텨라. 이순신 장군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면서 버텨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님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당인 건지 이 당이 민주당이 아닌 건지 아니면 송영길이 공천했어요? 김용남을 송영길이 공천했나? 송영길이 공천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개항 가고 싶었는데 공천권이 없어갖고 개항도 못 간 사람한테 그 송영길이 김용남 공천해가지고 평택에 보내가지고 뭐 조국을 죽이려고 한 거야? 이게? 아니 정청래가 공천한 거 아니야. 그 공천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당에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해 이걸. 그래갖고 본인이 후보가 하게 만들면 되냐고 이걸. 당에서 해야지.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지호는 뭐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요거 하나만 더 보내드리고 가죠. 어제 이제 정경심이 등장을 했다. 참지 못하고 정경심이 이제 조국하고 공개 활동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림자 내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아까 나오더라고. 본인들이 이제 그 정도는 아는 거죠. 정경심하고 조국하고 붙어 다니면은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경심이 이제 그림자 내조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뭐 도움을 주겠다. 무슨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이런 행사에 가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어요. 여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인 정경심 보살님과 함께하는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이런 이제 행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책을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 이 책 제목이 원균의 진실이야. 원균의 진실. 이게 아까 조국이 본인이 뭐 12배로 일 잘하는 이순신 장군을 뭐 인용을 해가지고 뭐 12배로 일 잘하는 본인을 뽑아달라 그랬는데 아니 부인은 이게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이게 원균의 진실 뭐 이런 책을 홍보를 하고 다녀.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이 책이 찾아봤어요.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그러고 찾아보니까 뭐 이런 책이야. 백승종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역사적 기억의 조작 원균의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칠천낭 해전의 허구성과 난중일기 징비록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역사적 기억의 조작. 이래서 이제 원균의 명예 회복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뭐 제가 뭐 임진왜란 전문가를 아니어가지고 원균이 뭐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가 돼 있는지 어쩌는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중일기하고 징비록이 이제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이제 골자는 뭐냐면은 그리고 칠천낭 해전이 이게 잘못 기록이 된 거다. 그래서 난중일기는 대충 내용을 보니까 뭐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난중일기는 그 이순신 장군님이 어떤 사적 감정
물론 뭐 일기니까 사적 감정이 드러날 수는 있지. 그 사적 감정이 이제 많이 개입이 돼가지고 원균에 대해서 이제 마치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사실과 다르다. 원균이 이제 지나치게 악마화돼 있다. 예. 이런 내용의 이제 책입니다. 이런 책을 그죠? 과연 이런 책을 조국 후보의 부인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아니 그 왜 이순신 장군을 건드려요? 그 어쨌건 간에 뭐 원균이 지나치게 악마화돼 있다. 그래서 원균에 대한 어떤 뭐 객관적인 이런 뭐 사료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꼭 뭐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난중일기에 어떤 사적 감정이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기술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순신 장군이 사적 감정으로 원균을 모함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도움이 될까요? 이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정경심이 이게 등판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제 논란이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이와 관련된 글이 하나 올라왔길래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헐뜯는, 그런 책을 들고 조국의 조원균? 야, 이거 뭐 조국을 죽이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예? 예, 정경심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의혹이 있어요. 조국이 모자라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이제 정경심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정치할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좀 설거지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저런 책을 들고 선거 때 사진을 찍으면 이거는 완전히 공격감인데. 예. 이거는 저기 우리 김용만 후보 캠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예? 이순신 장군을 건드렸잖아. 세상에 이거 건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이순신 장군을 건들면 됩니까? 이거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인데. 뭐 저 책을 쓰신 교수님도 대단하신 분이긴 해요. 이순신을 내가 한번 건드려 보겠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책을 쓰신 것 같은데. 뭐 어쨌건 간에 예, 뭐 책의 내용을 제가 뭐 자세히 보지 못해서 예, 과연 이순신 장군을 건든 건지 안 건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뭐 책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뭐 난중일기가 어떤 사적 감정으로 쓰여져 있다. 아, 이 얘기만 해도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순신 장군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원균의 뒷담화를 깐 게 난중일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진 한 장만 더 보고 가죠, 오늘. 예, 조지리 타임. 예, 하는 김에, 사진 한 장만. 오늘 조국이, 김용남 후보를 만났어요. 김용남 후보를 만났는데, 여기 이제 사진 찍힌 걸, SNS에 올려놨더라고. 예, 서평택 충청향후의 원내 회의에 인사하고 나오다가, 김용남 후보와 조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물론 뭐 이제 김용남 후보가 조국에 비해서는 뭐 나이도 좀 어리죠. 예, 그래서 뭐 선배긴 선배인데 깍듯하죠. 예? 우리 이제 김용남 후보는 깍듯하잖아. 예, 두 손으로 반갑게 악수를 하는데 우리 조지리 후보 건방지게 싸가지 없이 주진우야? 예? 한 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세 보이고 싶었나 봐, 제가 볼 때는. 원래 이런 사진을 노출하면 안 돼요. 상대 후보가 두 손으로 이렇게 예의 바르게 악수를 하는데, 조국은, 예, 이거 한 손으로 건방지게 이제, 건방져 보이잖아. 그죠? 뭐, 나이를 떠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당 후보인데. 여기 보시면은, 다 한 손으로 악수하는 사진만 지금 다 올려놨어요. 한 손으로 악수하는 사진만. 우리 김용남 후보는 이제 예의 바르게 두 손으로 반갑게 악수를 하는데 조국은 좀 세 보이고 싶었나 봐, 제가 볼 때는. 약해 보여가지고 조질이라고 하도 약 올리니까. 나 센 남자야. 나 모질이 아니야.
나 한 손으로 악수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진을 제가 볼 땐 본인이 진짜 올려놨어요. 이것도 이제 어쨌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아, 이거 조국 참 싸가지가 없구나, 예의가 없구나.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진을 본인이 왜 올려놨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의 어떤 인품이 보이죠,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 하정우 후보가 악수 한번 잘못해가지고 손 털다가 지금 인생 털리게 생긴 상황이 됐잖아. 정치인들은 사진 한 장으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건 특히 선거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싸가지 없는 사진을 본인이 이제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거 보면은 조국의 인성도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참 느끼게 되고, 뭐 김영남 후보 상당히 지금 뭐 불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방 후보를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영남이 우위에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조국의 우위에 있구나, 뭐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또 욕 먹는 거예요. 이거 싸가지 없다고. 그리고 요거 이순신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균, 조원균 이거 상당히 이런 거 의외로 데미지가 커요. 이거 건들면 안 되는 사람들을 건드려 놓으면은 이건 이제 친일파로 또 몰릴 수도 있어. 아니 그러잖아. 이게 원균을 옹호하다 보면은 야 이거 뭐 친일파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몰릴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위험성 있는 휘발성이 있는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SNS나 뭐 짤로 혹은 뭐 쇼츠로 요거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조원균 요거 크게 갑니다. 이거 정경심이 조국을 잡는다. 정경심이 조국 잡았다.